오늘 하모니의 주인공은 봄꽃을 닮은 4명의 미인들. 또 온다 또 와. 들어오고. 그런데 방 하나에서 생활하며 새우잠을 자는 건 기본. 가스불에 물을 데워 고양이 세수를 해야 하는 상황. 개인적인 사생활이 있잖아요. 그럴 때가 조금. 가난하지만 열심히 살아온 가족. 그런데 한순간 무너져 내렸습니다. 물건 다시 사면 되는데 아빠는 다시 못 돌아오잖아요. 우리는 그래도 살라고 이렇게 슬픔을 가슴에 묻고 살아가는 염선숙 씨 가족. 어떤 사연이 있는 것일까요? 나란히 솟은 봉우리가 말의 귀를 닮은 마이산. 마이산이 자리한 전북 진안에 염선숙 씨 가족이 삽니다. 이 말랐냐 어땠냐 정민아. 동네에서 소문난 딸부잣집인데요. 시집간 첫째 딸을 빼고도 어엿한 숙녀 3명이 엄마와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 빨래를 걷는 팀과 개는 팀이 조를 짜서 일하는 듯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데요. 왠지 집안은 그리 깔끔하지 않습니다. 저방에 아주 난장판인데 빨리 부신 나와요. 여기는 푹하세요. 여기는 이렇게 창고같이 생겨가고. 어수선한 데다 컴컴하기까지 한 옆방. 불을 켜시지 그러면 왜? 불을 켜면 안 돼요. 왜요? 아니. 불을 켜면 이게 잘 보일까봐. 누구냐? 내 껌바지? 내가 입던 바지인가 봐. 이거 누구야? 뭔데? 너 그 티셔츠냐? 앞에 화보면 해라. 앞에를 보여주라고. 시집 가서. 몰라. 옷이 지금요 뒤죽박죽 돼갖고 지금 정리가 안 돼가지고는 이래요. 지금 옷이 죄다 다 그냥 니꺼 내꺼 없어. 그냥 아무거나 입어요. 그냥 죄다 좀요. 이 옷들은 대부분 주변에서 얻은 것들입니다. 작년 집에서 난 큰 불에 모두 다 사라지고 옷 한 벌 건지지 못했습니다. 둘째 딸하고 저하고 둘이 잠깐 이렇게 나왔었거든. 집에서 저만 집 올라오니까 연기가 자꾸 나는 거예요. 우리 집 쪽인 거예요. 그냥. 지난해 11월 25일 염선숙 씨 집에 큰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그 불에 집도 살림살이도 모두 타버린 상황. 아빠가 이제 그래도 밖에 나와 계실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어두웠지만 그래서 이제 밖을 이제 주변을 찾아봤는데 아빠가 안 보이더라고요. 그날 화재로 안타깝게도 소중한 가족 한 명을 잃었습니다. 집안의 가장이자 내 아이의 아빠였던 남편을 하늘나라로 떠나보내야 했던 겁니다. 물건 다시 사면 되는데 아빠는 다시 못 돌아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되게 슬펐어요. 근데 마지막 때 가시는 모습도 제대로 못 봤기 때문에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화재 때 빠져나오지 못한 남편은 오랜 지병으로 몸이 아픈 상태였습니다. 아내의 정성 어린 병수발에 조금씩 회복되어 가고 있던 중이라 안타까움이 더한데요. 남편은 저렇게 돌아가셨는데 우리는 그래도 살라고 이렇게 아유. 어느덧 시간은 흘러 겨울이 가고 봄이 왔지만 가족은 아직 그날의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올해 고등학교를 졸업한 셋째 삼란이, 1살 터울 동생 막내 정민이, 씩씩하게 동생들을 챙기는 둘째 경란이.
여기에 엄마까지 여자 4명이 방 하나에서 함께 생활하는데요. 모든 짐은 창고 같은 옆방에 쌓아두고 들락날락합니다. 네. 안녕. 야, 전화 왔다. 천천댁이야. 천천댁. 여보세요? 자는 시간도 다르고 각자 하는 게 다르니까 여기 조그만한데 같이 있으니까 불편해요. 좀 좁다 보니까 이렇게 부딪히고 이렇게 잠버릇이 다 다르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또 친구 들고 다니고 동생도 친구 들고 다니고. 평범해 보이지만 찬찬히 살펴보면 어딘가 다른 집안 살림들. 뚜껑이 안 맞는 냄비와 등산 장비로 쓰는 코펠이 주방 식기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이걸 다른 사람들이 쓰던 것도 두고 이게 적십자에서 이런 것도 이게 나와 이 코펠 적십자에서 주고 그냥 이런 거 이제 샀어요. 이런 거는 이제 국자 같은 거 사고. 집도 상도 냉장고도 주변 사람들에게 얻고 간단한 가재도구만 구입했습니다. 예전에 살던 집에 비하면 비좁고 부족한 것도 많지만 불평을 해본 적은 없습니다. 가족들이 큰일을 겪고도 버틸 수 있고 지금처럼 최소한의 생활이라도 이어갈 수 있었던 건 바로 이웃들의 도움이 있기에 가능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한마음으로 걱정하고 위로의 손을 내밀었습니다. 마지막 전화했던가 봐요. 마음이 아프죠. 죽은 사람은 불쌍하지만 산 사람은 살아야 되잖아요. 애들하고. 동네 이장님이 너무나 많이 도와주고 동네 마을 어르신들이 많이 도와줬어요. 특히 마을 이장님이 앞장서서 도와준 덕분에 집을 잃은 염선숙 씨 가족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과 기반을 좀 더 빨리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좋겠어요. 이 가족이 진짜 그냥 아주 밖에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큰 일을 할 수 있는 애들이다 난 믿고 이렇게 내가 열심히 지금 지원을 아끼지 않은 거예요. 잠잘 곳이 없는 가족을 위해 머물 집까지 선뜻 알아봐준 동네 인심인데요. 방 어디 있으면 좀 알아봐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빈집 우리 윗골목에 있길래 그 말해줬더니 또 보고 그냥 허술하거니 그냥 거기서 지금까지 살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들어와 살게 된 집. 어쩌면 불편하고 부족한 게 많은 건 당연한지도 모릅니다. 늦은 밤 경란 씨가 가스불에 물을 데웁니다. 식사 시간도 한참 지났는데 어디에 쓰려는 것일까요? 씻으려고요. 얼굴도 씻고 발도 씻고. 물 데우시는 거예요? 씻을 물? 네. 찬물은 아직은 추워요. 보일러 안 나와요? 보일러 하는데 오래 걸리고 잘 안 나와요. 보일러도 변변치 않고 온수는 기대할 수가 없는 상황. 사실 씻을 공간도 마땅치 않습니다. 마당에 있는 수도가 전부죠. 겨우내 그녀들은 이렇게 물을 데워 씻어야 했습니다. 목욕탕을 찾게 되는 거죠. 이제 주말에 이렇게 씻다 보니까 샤워를 할 수가 없어요. 샤워 시설이 안 돼 있어서. 이런 상황 속에서도 여유를 찾으려 노력하는 건 가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메모는 뭘까요? 무슨 일 있으면 꼭 기억 못 하신다고 저렇게 적어놔요. 그래서 스케줄을 저렇게 적어놓고 외출하실 때도 적어놓고 저희한테 숙제를 내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된다, 이거를 이렇게 해야지만이 뭐 살 거 있으면 또 적어갖고 이렇게 냉장고 같은데 부착을 해놔요. 행여 까먹을까봐 적어두기도 하지만 부지런하고 꼼꼼한 성격의 염선숙 씨는 늘 메모를 해둡니다. 예.
일정도 지출 내역도 작은 것 하나까지 기록으로 남기죠. 돈 들어간 거. 생활하시면서 일기처럼 이렇게 메모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여기 써야 돼. 그건 뭐예요? 이거 엄마가 아빠한테 하고 싶은 말. 아빠 돌아가시고 얼마 안 돼서 하고. 그러니까 안 해도 돼요, 그냥. 새벽에 잠이 깨서갖고 한 번씩 불키고 뭐 부스럭부스럭 소리 내면은 그냥 애들한테도 쓰고 이런 거 이제 적고 계시더라고요. 남편한테 고맙다고 이렇게 잠깐이라도 쓰고. 고마운 사람들과 아이들에게 편지를 쓰듯 일기를 써온 건데요. 그중에는 남편에게 쓴 것도 있습니다. 남편하고 싸워도 편지를 한 번씩 썼거든요, 남편한테. 남편은 다 말을 안 해버려. 그냥 이렇게 자기가 화가 나면 말을 안 해버린 게, 나는 할 말이 이제 있는데 나도 이제 그거 한 게, 난 글로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 이렇게. 이제는 이 편지를 읽어줄 남편은 곁에 없지만 글을 쓰는 일은 더 잦아졌습니다. 그립고 보고 싶고 미안하고 전하고 싶은 말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미운 감정도 남았고, 고운 감정도 남았고, 안타까운 마음도 많이 있죠. 이렇게 부부간에도 잘 해보지 못한 것도 많이 있었고요. 오늘도 그날의 아픔을 안고 잠자리에 듭니다. 화재로 집을 잃은 가족이 생활하는 작은 집. 내 식구가 생활하기에는 부족한 게 많은 상황. 하지만 그 속에서도 희망을 키우는 염선숙 씨 가족의 이야기. 다음 주 하모니에서 계속됩니다.